신하들이 물었습니다. 궁녀들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마마 한마디만 하소서. 억울하다고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소서.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궐 대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궁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패비,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치욕. 그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왜 싸우지 않느냐고. 그러나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은 무너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고요했던 승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2년왕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의 힘에 관한 이야기이고 품위가 어떻게 승리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년왕 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67년 조선 한양의 한 저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씨. 훗날 2년왕 후로 불리게 될 그 여인이었습니다. 민씨 집안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대부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학문을 숭상했고 예법을 중시했으며 정치적으로도 깊은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민씨는 그런 집안의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 여자는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여자는 덕을 쌓아야 한다. 그녀가 받은 교육은 철저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익혔고 예법을 가르쳤으며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민씨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총명했지만 말이 많지 않았고 똑똑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의견이 있어도 함부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는 훌륭한 부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681년 민씨 14세. 그녀에게 왕실로부터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왕 숙종의 계비로 간택된 것입니다. 당시 숙종은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정은 민씨를 선택했습니다. 명문가 출신, 단정한 용모, 그리고 무엇보다 예법에 밝고 조용한 성품,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민씨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2년왕 후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평화로웠습니다. 숙종은 어린 왕비를 존중했고 2년왕 후는 왕비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궁중 의례를 주재할 때도, 신하들을 대할 때도, 대비마마를 모실 때도 그녀는 항상 정확했고 단정했으며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는 왕비. 사람들은 그렇게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조용한 사람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1686년 궁궐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씨. 훗날 장희빈으로 불리게 될 그 여인이었습니다. 장씨는 2년왕 후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신분부터 달랐습니다. 장씨는 역관의 딸이었습니다. 중인 계급. 조선 사회에서 중인은 양반과 평민 사이에 낀 애매한 신분이었습니다. 학문은 있지만
권력은 없고 재산은 있지만 존경은 받지 못하는 계층. 장 씨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달랐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웃었고 궁녀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총애였습니다. 왕이 어린 후궁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은 궁궐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숙종은 장 씨에게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처소는 점점 비어갔고 후궁의 처소는 점점 붐볐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외로워하십니다. 하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짐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인현왕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궁녀들이 속삭였습니다. 마마, 어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마마, 저장 씨를 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비는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예법이었습니다. 왕비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 후궁을 질투해서는 안 되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참는 사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688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 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왕자, 대를 이을 아들. 인현왕후에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전마마께는 아들이 없지 않은가? 장씨 소생이 왕자인데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인현왕후의 민씨 가문은 서인이었고 장씨는 남인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단순한 왕실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남인은 장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장씨를 왕비로 삼아야 합니다. 왕자를 낳은 여인이 중전이 되어야 합니다. 서인은 반발했습니다. 패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전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궁궐은 점점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중심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이 많은 여인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인. 그리고 숙종은 점점 말이 많은 여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689년 초 궁궐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하들은 매일 대전 앞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패비는 명분이 없습니다. 중전마마께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남인 대신들은 집요했습니다. 왕실의 대가 끊기면 어찌하시렵니까? 아들을 낳은 여인을 중전으로 삼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숙종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신하들의 끊임없는 논쟁, 당파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장씨에게 가 있다는 사실. 어느 날 숙종은 인현왕후를 불렀습니다. 대전에서의 독대, 왕과 왕비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숙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 예, 전하. 짐이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인현왕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종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대는 짐을 원망하지 않소? 장씨가 궁에 들어온 이후 짐은 중전을 소홀히 했소. 그것을 모르지 않소? 인현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에게는 아들이 없소? 그것이 중전으로서 부족한 것이 아니겠소? 그 순간 인현왕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전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신첩은 다만 왕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숙종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은 결정을 내렸소. 2년왕 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숙종이 말했습니다. 중전은 궁을 나가야 하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 그리고 2년왕 후가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단 5글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숙종은 당황했습니다. 울부짖을 줄 알았습니다.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억울하다고,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년왕 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숙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요? 전하께서 내리신 명, 신첩이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2년왕 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해보시오. 신첩이 왕비로서 부족했습니까? 숙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년왕 후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답이 없으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대전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689년 4월 조정의 교서가 내려졌습니다. 왕비 민씨를 패하고 서인으로 강등한다. 패비, 조선 역사상 몇 번 없었던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인 신하들은 발악했습니다. 전하, 제고하소서. 이는 명분이 없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숙종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짐의 뜻이다. 물러가라. 신하들이 대전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2년왕 후의 처소에 내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궁을 떠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궁녀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마마, 전하께 한 번만 더 말씀하소서. 하지만 2년왕 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우십시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하지만 마마, 왕비의 자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궁녀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마마,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새로운 중전 마마를 모셔야 할 테니까요. 궁녀들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2년왕 후는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왕비의 의복은 두고 갔습니다. 보석도 두고 갔습니다.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주셨던 낡은 놀이개 하나만을 품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궁궐 대문이 열렸습니다. 2년왕 후는 평복을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왕비가 아니라 한 명의 여인으로. 대문 밖에는 마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마차였습니다. 왕비가 타던 가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2년왕 후는 마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전마마. 돌아보니 한 늙은 상궁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울면서 마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2년왕 후가 마차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상궁, 예, 마마. 저는 괜찮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하지만 2년왕 후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마소서. 돌아가십시오. 추우니까요.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궁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인현왕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차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양 외곽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민씨 집안에서 마련해준 거처였습니다. 왕비가 살던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방 2칸, 마당 1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진원. 그는 누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이 동생,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했소. 인현왕후가 오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라버니, 일어나세요. 오라버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민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정이 들끓고 있소. 서인 대신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소. 반드시 복위시키겠소.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이 동생,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민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이 동생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인현왕후는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비좁은 방, 낡은 이불, 금간벽.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조선 최고의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초라한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놀이개. 이것만은 잃지 말거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뜻이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현왕후는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왕비가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 인현왕후가 궁을 떠난 그날 장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희빈에서 중전으로 조선의 새로운 왕비 장희빈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책봉식은 화려했습니다. 온 조정이 참석했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장희빈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짐은 장씨를 중전으로 삼는다. 숙종의 선언에 장희빈은 깊이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장희빈은 중전의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인현왕후가 살던 바로 그 자리.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전 중전마마의 물건들을 어찌하오리까? 장희빈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치워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예, 마마. 그리고 장희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씨가 살던 흔적을 모두 지워라. 이제 이곳의 주인은 나다. 그날부터 궁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와 달랐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의견이 분명했습니다. 조정회의에도 관심을 보였고 정치에도 개입했습니다. 신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지나치게 정사에 간섭하십니다. 하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총명하다. 짐의 정사에 도움이 된다. 장희빈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남인 대신들을 끌어들였고 자신의 사람들을 궁궐 곳곳에 심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였지만 동시에 정치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총애했고 신하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훗날의 경종은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대를 이을 왕자 장희빈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의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신하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 후 한 대신이 숙종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궁궐의 예산, 인사, 심지어 신하들의 임명에까지 관여하십니다. 숙종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전하, 왕비는 내전을 다스려야 합니다. 외전의 일까지 관여하는 것은 그 순간 장희빈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대감,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신하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중전마마, 제가 지나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장희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전하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왕비의 도리 아닙니까? 신하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신하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왕비는 너무 나선다. 분수를 모른다. 중인 출신이라 그런가. 속삭임들이 궁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질투가 심했습니다. 숙종이 다른 후궁에게 눈길을 주면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숙종이 젊은 후궁을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은 즉시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하, 숙종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중전, 무슨 일이요? 전하께서는 어찌 저를 버리시고 저런 천한 것을 가까이 하십니까?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저는 중전입니다. 전하의 정비입니다. 그런데 어찌... 중전? 숙종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짐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저는 짐이 누구를 총애하든 그것은 짐의 뜻이요. 중전이라 해도 간섭할 수 없소. 장희빈은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숙종은 등을 돌렸습니다. 물러가시오. 전하, 짐은 지금 중전을 보고 싶지 않소. 장희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 저를 미워하십니까?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점점 더 많이 말했고 점점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신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전 중전마마는 저러지 않으셨는데 민씨 중전마마는 말씀이 없으셨지. 품위가 있으셨어.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말이 없던 왕비, 품이 있던 왕비, 결코 앞에 나서지 않던 왕비. 2년왕 후 그녀의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 궁을 떠난 인현왕후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고요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몇 명의 시녀와 함께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 세수하고 단정히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왕비의 의복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마마, 진지 드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나물 몇 가지. 왕비 시절의 수라상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공손했습니다. 시녀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런 분이
어찌 궁에서 쫓겨나셨을까? 낮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인현왕후는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서삼경을 읽었고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궁 밖의 삶에서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민진원이 가져다 준 책들이었습니다. 누이 동생, 이 책들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시오. 인현왕후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시경을, 서경을, 논어를. 책을 읽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왕비로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하늘은 넓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인현왕후는 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전하께서 건강하시기를, 부디 나라가 평안하기를. 자신을 궁에서 쫓아낸 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여인이 있는 궁궐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시녀가 물었습니다. 마마, 어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전하께서 마마를 내치셨는데 어찌 전하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인현왕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리고 한때는 제 남편이셨습니다. 시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오빠 민진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조정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이 동생, 서인 대신들이 계속 보기를 주장하고 있소. 오라버니,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치와는 무관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이 동생, 민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희빈이 궁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소. 전하께서도 점점 지쳐하신다고 하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 중전마마 때가 그리웠다고.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오. 반드시. 오라버니. 인현왕후가 오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다시 왕비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민진호는 놀랐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오? 인현왕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제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진호는 누이 동생의 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누이 동생은 변했구나.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다. 왕비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세상은 인현왕후를 잊지 않았습니다. 궁 밖에서도 그녀의 소문은 계속 돌았습니다. 전 중전마마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가? 폐위되셨는데도 품위를 잃지 않으신다더라. 한 번도 원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더라.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말이 없던 왕비, 끝까지 품위를 지킨 왕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왕비는 누구였을까? 왕비의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품위였구나. 1693년 인현왕후가 폐위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 4년 동안 궁궐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희빈은 여전히 왕비였지만 숙종의 총애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희빈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변하셨다. 숙종은 점점 중전의 처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대전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숙종은 대전 마루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추우시니 안으로 드시지요. 괜찮다. 하오나 짐은
생각할 것이 있다. 숙종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내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숙종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4년 전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장 씨를 왕비로 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 총명한 여인, 자신과 대화가 통하는 여인. 그래서 민 씨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후회하고 있다. 며칠 후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던 중 장희빈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숙종도 당황했습니다. 중전, 지금은 조정회의 중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중전마마, 조정회의는 외전의 일입니다. 중전마마께서 참석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장희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가르침이 아니라 예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법? 장희빈이 비웃었습니다. 예법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중전? 숙종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숙종을 바라봤습니다. 숙종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물러가시오. 전하, 짐의 명이요. 물러가시오. 장희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하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전하께서 나를 버리시려 하는구나. 그날 밤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인현왕후가 쓴 편지였습니다. 왕비 시절 숙종이 지방 순행을 갔을 때 받은 편지였습니다. 전하, 날씨가 추워진다 하니 부디 옥체를 보증하소서. 신첩은 궁에서 전하를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 씨는 나를 사랑했구나. 권력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그 순간 숙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린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숙종은 내관을 불렀습니다. 패비 민 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아보아라. 내관이 놀랐습니다. 전하, 그것이 무슨 명이다. 조용히 알아보되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예, 전하. 며칠 후 내관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패비민 씨는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녀 몇 명과 함께 조용히 지내신다 합니다. 원망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해보아라.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책을 읽으시고 저녁에는 마당에 나가 기도하신다 합니다. 기도? 예. 전하의 건강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 숙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니. 그날 밤 숙종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잘못했다. 민 씨를 다시 궁으로 들여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아직 왕비였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폐위한 왕비를 다시 복위시킨다?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인 대신들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경들은 패비 민 씨의 복위를 원하는가? 대신들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것이야말로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남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전하께서 명하시면 신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를 기다리자.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1694년 궁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서 인형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에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인형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년왕 후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패비를 저주하셨다. 바늘을 꽂아 죽이려 하셨다. 신하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숙종은 즉시 장희빈을 불렀습니다. 중전, 이게 무슨 일이오? 장희빈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니? 중전의 처소에서 나온 것인데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것입니다. 모함? 숙종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중전은 지금 짐을 속이려 하는 것이오? 전하, 장희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믿어주소서. 하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왕비로서 저주를 했단 말이오?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물러가시오. 장희빈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의 시작이다. 사실 저주 인형 사건의 진실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장희빈이 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모함이었는지 역사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숙종이 이 사건을 믿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장희빈에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중전을 패하소서. 저주를 한 여인이 어찌 왕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는 천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숙종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짐도 같은 생각이요.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장씨를 패하겠소. 그리고 숙종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패비 민씨를 복위시키겠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인 신하들은 기뻐했고 남인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이미 폐위한 왕비를 다시 복위시킨다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짐이 전례를 만들겠소. 하오나 더 이상 이견을 받지 않겠소. 이것은 왕명이요. 남인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5년간 누렸던 권력, 화려했던 시절,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이미 떠났고 신하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말이 많았던 여인.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그 소식은 궁 밖에도 전해졌습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집, 인현왕후는 오빠 민진원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이 동생, 장희빈이 폐위되었소. 그리고 누이 동생이 복이 되었소. 인현왕후는 놀라 민진원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하께서 명하셨소. 누이 동생을 다시 왕비로 맞이하겠다고. 인현왕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5년 동안 궁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왕비의 꿈을 버렸습니다. 다시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마마,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인현왕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예,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민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비의 자리는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누이 동생, 인현왕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이 동생,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나라의 문제요. 서인이 다시 힘을 얻을 기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진원이 누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께서 누이 동생을 찾고 계시오. 인현왕후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694년 4월 인현왕후 복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5년 만에 궁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궁궐 대문이 열렸습니다. 인현왕후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5년 전 궁을 떠날 때는 평복을 입고 초라한 마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왕비의 의복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서서 절했습니다. 중전마마, 복위를 축하드립니다. 궁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맞이했습니다. 마마,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전의 처소로 걸어갔습니다. 5년 전에 떠났던 바로 그곳.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떠나지 않은 것처럼 인현왕후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궁녀가 물었습니다. 마마, 기쁘지 않으십니까?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그저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마, 왕비의 자리는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도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숙종이 중전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숙종이 들어왔습니다. 인현왕후는 일어나 깊이 절했습니다. 전하를 뵙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중전, 그간 고생이 많았소. 분에 넘치는 말씀입니다. 짐이 잘못했소. 인현왕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종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짐이 중전을 내친 것은 큰 실수였소. 전하, 용서해 주시오. 인현왕후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숙종은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예. 왕비의 자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것이니 전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전, 인현왕후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전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순간 숙종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로 나를 사랑했구나. 권력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숙종은 인현왕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짐은 중전을 잃을 뻔했소. 하지만 하늘이 다시 기회를 주셨소.
짐은 이제 절대로 중전을 놓지 않을 것이요. 인현왕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 장희빈을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숙종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궁으로 강등한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벌하지 않겠다. 하오나 전하, 저주를 한 죄는 중합니다. 짐이 결정했다. 더 이상 논하지 마라. 사실 이 결정의 뒤에는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인현왕후는 숙종에게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전하, 장씨를 죽이지는 마소서. 왜 그러시오? 그분도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숙종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궁에서 쫓아낸 여인, 자신을 저주한 여인, 그런 여인을 용서하라니. 중전은 그렇게 관대하시오?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의 피를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숙종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장희빈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여전히 궁에 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왕자였습니다. 서인 신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하, 장씨가 살아있는 한 위험합니다. 그만하라. 짐이 결정한 일이다. 하지만 1701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희빈이 다시 저주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인현왕후뿐만 아니라 숙종까지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장씨에게 사약을 내려라.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인현왕후는 그 소식을 듣고 숙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하소서. 중전,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소. 하지만 짐을 저주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요. 인현왕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1701년 10월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저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말이 많았던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현왕후는 불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부디 장씨가 평안하기를. 부디 더 이상의 비극이 없기를. 궁녀가 물었습니다. 마마, 어찌 장씨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인현왕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궁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는 다시 중전의 자리에서 조용히 나날을 보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왕비로서의 역할을 담담히 수행했습니다. 궁중 의례를 주재하고 왕을 보필하고 후궁들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진정한 왕비이십니다. 품위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그런 칭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이가 진찰했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마, 몸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숙종이 걱정했습니다. 중전, 무리하지 마시오. 전하, 신첩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건강하시면 됩니다. 1701년 9월 중순, 인현왕후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숙종은 매일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중전, 버티시오. 반드시 나을 것이오. 하지만 인현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녀는 숙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예, 중전. 신첩이 먼저 가게 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전하, 들어주소서. 인현왕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신첩이 가더라도 전하께서는 슬퍼하지 마소서. 중전,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숙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전,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전하. 인현왕후가 숙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첩을 기억해 주소서. 물론이요. 어찌 있겠소.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 주소서. 그것이 신첩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1701년 10월 16일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4세.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하들이 울었고 백성들이 애도했습니다. 숙종은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중전, 중전.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진정한 왕비셨다. 말씀이 없으셨지만 품위가 있으셨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인현왕후가 떠난 후 조선 궁궐은 변했습니다. 숙종은 2번 다시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짐에게는 중전 한 분이면 충분했소. 그는 죽을 때까지 인현왕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을 자주 찾았습니다. 중전, 짐이 왔소. 중전, 나라는 평안하오. 중전, 보고 싶소. 그는 혼자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역사는 2 여인을 기록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한 명은 말이 많았고 한 명은 침묵했습니다. 한 명은 권력을 추구했고 한 명은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침묵했던 여인이 역사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인현왕후를 기억합니다. 조선시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하지만 무엇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승자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침묵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고 품위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뒤에 물러서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현왕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싸울 것인가, 품위를 지킬 것인가. 인현왕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말이 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고요했던 왕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긴 여인.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는 사람. 하지만 가끔은 조용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말하지 않지만 품이 있는 사람. 앞에 나서지 않지만 존재감 있는 사람. 싸우지 않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 인현왕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침묵하는 사람인가요? 앞에 나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인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인현왕후처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때로는 침묵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인현왕후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고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AM153 고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